안녕하세요. 알유심정입니다. 날이 굉장히 추워졌어요. 수능 지나고 나서부터는 너무 추워져서 저도 계속 이제 파카를 입고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제가 조금 색다른 학교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연세대 생활환경대학원 가족상담학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연세대 생활환경대학원은 사실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은 10년이 안 넘었다는 뜻이죠. 제가 대학원 진학할 당시만 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생긴 지가 한 4, 5년 안에 그 정도 이제 기간밖에 안 된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들만의 어떤 그 강점 분야를 또 개발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학교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기도 하지만 또 독특한 또 강점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학생 인터뷰를 제가 한 분하고 인터뷰뿐 한 게 아니라 한 분과 또 아주 오래전에 또 입학하셨던 분 인터뷰를 종합하고 제가 또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서 보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또 같이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연세대 생활환경대학원 가족상담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가족상담 전공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가족상담이다 보니까 그림도 이렇게 집 모양으로 예쁘게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음, 이런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학교를 소개하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 세밀하게 잘 봐야 되는 이유가, 학교를 이제 소개할 때 이런 내용들을, 보통 주임 교수님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설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어떤 목표나, 자신의 추구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족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의 초석이 된다. 현대사회는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관계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정에서 인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전공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도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학문 전공자들에게 자신과 원가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기 성장은 물론 원가족과 다양한 가족 문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해결책을 구상 및 활용 능력을 배양시켜 자신은 물론 일반인의 심리적 건강과 원만한 대인 관계를 도울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가족관계, 가족문제연구, 부모자녀 관계, 가족상담 이론, 가족상담 실습을 비롯하여 부부상담, 이혼상담 및 슈퍼비전 등의 교과목을 통해 교육연구 실습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족 상담이라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 해결, 인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가족이라고 말하면 내가 자녀이고 위에 엄마, 아빠 이렇게 되어 있는 자기가 원래 모태 태생으로 태어난 그 원래 가족을 원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한 가족이 새로운 어떤 자기의 어떤 가족이 되지만 원가족이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가족으로서 모태가 되는 가족을 원가족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런 원가족에 대한 다양한 문제 해결 또 분석을 통해서 본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 이해에 대한 증진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 다학문 전공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전공자들을 환영한다라는 뜻이겠죠. 특별하게 상담이나 심리학이나 관련 전공자들만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목표와 방향성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가족 상담이고 가족 어떤 갈등 관계, 다양한 인간관계 해결이라는 이제 목적을 둔다면 반드시 꼭 심리학이나 관련 전공만 또 고집하지는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어떤 관점이나 시각, 그걸 또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들을 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집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이 소개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드렸던 상담, 그냥 심리상담학과, 상담학과와 관련된 좀 색다른 가족 상담에 대한 강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재학생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공통 질문이죠. 학교 특징, 자랑할 만한 것, 주력 연구 분야 등을 물어봤는데요. 이 연세생활환경대학원 가족상담학과는요, 다른 가족상담학과를 갖고 있는 대학원들과 좀 색다르게 특화된 이론이 있어요. 바로 해결 중심 상담 이론이라는 분야인데요. 해결 중심 상담이라는 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 상담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질문 중심이 많고요. 질문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신분석 이론이라는 건 그 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에 왜 이런 행동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갈등이 발생했을까? 왜 나하고 저 사람은 미움이 발생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는 걸까라는 Y에 굉장히 중점을 두는 반면 이 해결 중심이라는 이론은 how에 굉장히 중점을 두는 거죠. 우리에게 갈등이 생겼어. 그래서 how,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이것을 좀 성장시킬까?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라는 how에 훨씬 더 중점을 많이 두는 상담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과 분위기는 선후배 만남의 정기적인 자리가 있어서 그때 많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분한테 여쭤보니까 1년에 한 번 동문회 밤이라는 행사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다양한 선후배들이 모여서 현업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참석하고 현장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하는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리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오고 가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막상 졸업을 하고 나면 그렇게 참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업에 계시는 선배들도 많고 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학교에 대한 또 애교심 또 교수님들과의 어떤 관계가 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만남들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기들 연령대하고 직업을 여쭤봤는데요. 아무래도 가족 상담이다 보니까 연령대가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교육대학원을 기준으로 봐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이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는데 여기 평균 30대 후반이라고 하는 정도면은 연령대가 꽤 다양하지만 조금 이제 50대까지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직업은 치료사 등 현장에 계신 분과 아닌 분들 반반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간호원, 직업 상담사,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분들, 또 일반 회사 재직하는 분들,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계셨고 현업에 계신 치료사나 또 상담센터를 운영하신 분도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미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을 하셔서 석사를 가지고 계시고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시고 계시면서도 가족상담은 또 심리상담과 어떤 별도의 다른 개별적인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상담을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석사 과정을 한 번 더 학교를 진학을 하시는 분들도 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이 학교를 다니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입시 전형은 1차 서류 전형이고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만 2차 면접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에서는 이제 인성 면접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지만 어쨌든 서류 합격을 해야만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서류 면접의 기회는 아마 그렇게 까다롭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 가족상담학과와 어떤 방향성이 맞아야 또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학교에서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이 또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부분들에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선발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합격을 내셔야 되는 게 이제 입시 지원서, 원서를 내고 거기에도 연구계획서를 쓰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업계획서를 쓰시는 거죠. 그 학업계획서를 잘 쓰셔야 아마 이런 그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방향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주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 계획서를 논리적으로 무엇을 공부하고자 이곳에 집어내는지에서 잘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면접하실 때는 이제 인성 면접은 보통 자기소개하고 왜 상담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의 이력사항이 특이하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언급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혀 가족 상담이나 상담 쪽으로 공부할 것 같지 않은 현업에 계시는데 지원을 할 경우에는 좀 특이한 이력사항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면접 시 어떤 질문을 받으셨나라는 얘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리고 졸업 후 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아쉽게도 이 학교 안에 있는 그 인턴 레지던트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세대 학교 안에 그 심리학과가 있고 또 대학원이 있고 교육대학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연세대학교 학상상담센터 이런 그 센터의 운영들은 일반 대학원 학생들을 조금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대학원이나 이제 이런 특수대학원, 생활환경대학 같은 학생들에게 그런 인턴 레지던트 프로그램이나 기회를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이제 여기 과가 가족상담학과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회를 갖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별도로 인턴 레지던트 프로그램은 없다. 만약에 이제 연세대학교, 주간대학원, 일반대학원, 이제 심리학과 내 상담 또는 임상학과를 가실 경우에는 학교 내에 있는 이제 연계로 이런 인턴 수련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특수대학원들은 이런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다만 가족상담 수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상담 학회에서 배워야 되는 어떤 과목들 또는 어떤 그 수업을 들었을 경우에 수련 과정으로 이수 인정을 해준다라는 그런 수업들이 진행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쪽 계통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상담심리학회 자격증을 위한 지원이 전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분해 활동이나 인턴, 레지던트 또 별도의 어떤 슈퍼비전 이런 활동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라는 언급이 좀 돼 있어서 아쉽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별도로 학교에서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 본인들이 추가로 자기들이 원하는 또 센터나 기관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셨던 분께 도움됐던 활동이나 책들을 여쭤봤더니, 연세대 생활환경대학원은, 전공 질문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공 질문에 대한 이런 이론 공부보다는 본인이 상담을 한다든지 상담에 대한 실제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뷰한 분도 대학원 진학을 하시기 전에 조선 개인 상담을 좀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담 경험들을 아마 인터뷰 하실 때 언급을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다른 포스팅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심리 상담사가 되기 전에 준비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전공 공부, 그리고 학업 계획서, 인터뷰 준비 이런 거 외에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나라는 거에 대한 제가 포스팅을 좀 따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 중에, 그런 활동 중에 하나가 이런 개인 상담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담에, 나중에 인터뷰를 보실 때 언급이 되시면, 이분이 정말로 상담에 대해서 경험을 하셨고, 어떤 것이 피부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만큼 훨씬 더, 그 현실이나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왔다라는 또 인식이 주어질 수도 있겠죠. 네, 이건 제가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내용인데요. 지금 점차 특수대학원이 졸업 논문을 쓰는 대신에 추가 학점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논문을 대체해주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일반 대학원을 진학하시면 무조건 논문을 쓰셔야 되고요. 특수대학원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과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논문을 어떻게 뭐 원활하게 쓰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시간을 낸다든지 그런 게 조금 되게 버겁고 힘드신 경우가 많아서 좀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학점을 듣는 걸 대신해서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논문 안 쓰고 학점을 더 이수해서 졸업을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언급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네요. 졸업을 위한 졸업시험은 있지만 대학원 졸업 요건 중에서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졸업 요건을 위한 영어 시험은 없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못하셔도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다라는 의지와 어떤 열의가 있다면 학교 생활하는 데는 충분히 어렵지 않을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화면을 바꿔서 학교 지금 커리큘럼을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위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캠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면 캡처해서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발달 심리 이론이 있고요. 아동 발달, 그리고 아동 청소년 이상 발달, 성격 발달 같은 비통의 상담 이론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중노년기 가족 문제 연구, 가족 스트레스와 대처, 가족 복지, 부모 자녀 관계, 부모 역할 개입, 상담 이론, 집단 상담 연구, 가족 상담 이론, 가족 상담 실습, 고급 가족 상담 실습, 부부 상담, 이혼 상담, 원가족 상담, 상담 윤리, 아동 청소년을 위한 가족 치료,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예,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다른 이론들도 많아요. 경험적 가족 치료, 구조적 전략적 가족 치료, 가족 생활 주기와 가족 치료, 상담 기관 운영 세미나. 이거는 이제 상담 센터를 창업하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과목인데요. 상당히 솔깃한데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 상담 슈퍼비전, 약물 중독 치료, 가족 상담 세미나, 통계, 임상 사례 연구법, 아동 가족 평가, 가족 연구 방법, 심리 검사 연구, 가족 놀이 치료, 이야기 치료, 인지행동 부부 가족 상담. 굉장히 전반적으로도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훨씬 더 많죠. 다 특이한 부분은 노인 상담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이 학교의 주임 교수님이 이 노인 심리 쪽으로 굉장히 전문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주력 연구 분야가. 그래서 노인 상담이 여기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하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전체적인 가족의 큰 이슈나 문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특이하지만 좀 마음에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질적 연구 방법, 논문 이런 과목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과목을 들어보니까 이런 걸 다 2년 반 동안 다 들어야 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전공이고, 이제 전공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별로 어떤 과목을 들으실지 매 학기마다 개설이 되면 선택을 해서 과목을 수강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들어야 졸업이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이 좀 이렇게 올려져 있다라는 게 좀 흥미롭고, 정말로 가족 상담 전문적인 학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유튜브 이제 진행하면서 참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프로그램들을 익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새로운 학교 연세대 생활환경대학 가족상담학과 제가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학원 진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른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